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 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가 권력형 비리를 받길 민주당 지상조사특위위원장에 앉혀서 저축은행 문제를 놓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표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정말 의혹 부풀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해놓고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특유의 박지원식의 막말 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 의혹을 정점으로 끌고 가는 공작 정치를 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90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 출신 한나라당 장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저축은행 사태가 방송과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여야의 막가는 폭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건 이번 정부의 잘못이건 확실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잘잘못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이전투구식의 국정조사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 정부에서는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에 대한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주인에게는 은행장이라는 감투를 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피해 부주제를 대규모로 풀어주면서 과연 여기에 부정한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원죄에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정부도 이렇게 부실 PF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정권의 유력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서민의 눈물 앞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대정부 신문을 보고 있으면 저축은행의 사태에 대해 서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 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가 권력형 비리를 받길 민주당 지상조사특위위원장에 앉혀서 저축은행 문제를 놓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표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정말 의혹 부풀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해놓고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특유의 박지원식의 막말 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 의혹을 정점으로 끌고 가는 공작 정치를 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두시고 결코 권력형 비리에 가타부타 얘기할 자격도 없는 분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자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스스로 국정조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 정권의 비리 은폐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진정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 하신다면 박지원 의원과 단일하십시오.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 의장님 잠시 좀 조용 좀 시켜주십시오. 조용 좀 시켜주십시오.
남 다른 의원 질문할 때는 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력의 핵심 시세로 그 분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분을 중용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 손학규식 정치라면 지금껏 받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폭로성 이전 투구는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저해되는 어떠한 발언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제할 것을 여야 공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죠. 전 정부, 현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민심 위반이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정부의 책임자도 와보지 않았다. 우리에게 국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주장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검사를 빨리 끝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갖는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총리님께서 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의원 동료의원 4분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지역민과도 대화를 나눈 결과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결 방법을 2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민적 정서적 피해와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 5천만 원 초과분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보장 문제인 건 잘 아시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는 진성호 의원 질문에 아직까지 총리께서는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들의 농성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뭐를 해줘야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현행 법화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시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방법이 없고, 예.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제 방에 피해자들 많은 분들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네. 그중에 네. 몇 개만 좀 잠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접 들어보십시오. 52세 김모 씨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각장애인 1급과 지체장애 4급인 가족입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생활고로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도 딸이 결혼 비용으로 벌어서 번 돈 전부를 엄마 생활비에 보태서라고 준 돈입니다. 이자 몇만 원 더 받으려고 직원들 말만 믿고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꼭 지켜주십시오. 64세 서모 씨입니다. 저는 남편이 70세가 되었는데 평생을 못 바쳐 수십 년 넘게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이제는 행복도 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61세 김모 씨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먼저 보낸 기부한 팔자입니다. 30대의 가정부, 목욕탕 새신사, 식당의 허드레이를 온갖 구전을 마다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며 한평생 돈을 벌어 맡겨놓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저희 의원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 이분들이 과연 5천만 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자갈치장에서 고생하여 번 돈 10만 원, 20만 원씩 은행이라는 말만 믿고 예금을 했고 그 은행이 부실 덩어리인지 부도덕한 은행인 줄도 알지 못하고 착실히 한 푼 두 푼 저축한 힘든 서민들입니다. 저는 정부가 은행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고 매년 결산 잘 점검하고 BIS 비율 잘 보고받고 감시 감독을 잘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예보법에서 칭하는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책임을 져야 하는 뭐를 해줘다가 아니라 정부가 감시 감독을 소홀한 총체적 내셔널 하저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식 정도 이것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보장 한도를 얼마로 정해서 하는 문제는 그건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원칙을 흔들어 버리면은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감독 관리 부실이라든지 또 은행 직원들의 불법 이렇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 총리께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민사로 가더라도 이게 국가채 관리 감독의 책임이 맞느냐 아니면 예금자들의 예금을 하는 책임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손해배상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매각 시에 모든 미지급 채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필요는 있는데.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다만 이제 인수 가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위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사가 정확히 끝나가지고 이것이 매각할 상태가 되고 또 새로운 인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방법이 전체 은행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된다면 아까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저것 다 안 되면은 이분들을 구체 대책으로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이분들의 삶이나 희망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서 직접 만나보신다면 마음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 특별법을 사용해서 구제를 할 수는 없는지 총리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한시적 특별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뭐 법률은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큰 틀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 사례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서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래서 우선 법률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여하튼 재산을 전부 환수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파산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당을 시킬 수 있는 높이 배당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 같이 인수자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큰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법무장관님 나오시고. 이 두 번째 문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입니다. 이 공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권력 유착 관계가 사실로 이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예금 인출하고 로비하고 로비 받고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번 돈 날리고 이런 게 바로 공분을 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선 이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재산, 참원고유 주식, 은닉재산, 해외도피 재산, 법인 자산, 신인척 관리 재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서 불법 부당한 대출을 한 SP사의 지분과 자산도 전부 몰수되어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 공정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그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랄지 경영진 등의 관련자의 그 재산이 은닉돼 있는지 또 어디 회피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찾고 있고요. 추적하고 있습니까? 추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는 경영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 고소화랄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찾은 일이 있습니다. 예. 둘째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나 전관 예우를 받는 공직자들은 자진 사퇴하고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전 현직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한번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정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칙이 통하는 사회, 서민의 아픔에는 눈을 감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어한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잘잘못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이전 투구식의 국정조사 전야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 정부에서는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라는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주인에게는 은행장이라는 감투를 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피해 부주제를 대규모로 풀어주면서 과연 여기에 부정한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원죄에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정부도 이렇게 부실 PF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정권의 유력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서민의 눈물 앞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대정부심을 보고 있으면 저축은행의 사태에 대해 서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 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가 권력형 비리를 받길 민주당 지상조사특위위원장에 앉혀서 저축은행 문제를 놓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표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정말 의혹 부풀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해놓고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특유의 박지원식의 막말 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 의혹을 정점으로 끌고 가는 공작 정치를 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두시고 결코 권력형 비리에 가타부타 얘기할 자격도 없는 분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자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스스로 국정조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 정권의 비리 은폐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진정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 하신다면 박지원 의원과 단절하십시오.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 의장님 잠시 좀 조용 좀 시켜주십시오. 조용 좀 시켜주십시오. 남 질문은 다른 의원 질문할 때는 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력의 핵심 실세로 금품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분을 중용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 손학규식 정치라면 지금껏 받은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폭로성 이전 투구는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저해되는 어떠한 발언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제할 것을 여야 공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죠. 전 정부, 현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민심 위반이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정부의 책임자도 와보지 않았다. 우리에게 국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주장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검사를 빨리 끝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갖는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총리님께서 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의원 동료의원 4분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지역민과도 대화를 나눈 결과 저축은행 구실 사태의 해결 방법을 2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민적 정서적 피해와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 5천만 원 초과분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보장 문제인 건 잘 아시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는 진성호 의원의 질문에 아직까지 총리께서는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들의 농성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뭐를 해줘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현행 법화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쟁으로 만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촉발시킨 박지원 전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뇌물 사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박지원 전 대표가 권력형 비리를 받길 민주당 지상조사특위위원장에 앉혀서 저축은행 문제를 놓고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표의 인터뷰를 취재하면서 정말 의혹 부풀리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해놓고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특유의 박지원식의 막말 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 의혹을 정점으로 끌고 가는 공작 정치를 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구식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 출신 한나라당 장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저축은행 사태가 방송과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여야의 막가는 폭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건 이번 정부의 잘못이건 확실한